탐진쌤의 수학의 나침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뜻과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2차 방정식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란 x에 관한 2차식은 0 이런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는 등식입니다.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2차항과 1차항, 상수항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2차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어버리면 2차항이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B나 C는 0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차항이 남아있기만 하다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2차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3x제곱 빼기 5x 플러스 1 해놓고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건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아니죠. 방정식은 등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변에 는 0이라고 써줘야 정확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2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의 해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근이 서로 같을 때는 중복된 근이다 해서 중근이라고 말합니다. 또 2차 방정식의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식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해가 없는 등식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방정식이 아니고 해가 없는 등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완벽하게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수 범위에서는 해가 없지만 허수까지 범위를 넓힌다면 허근은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은 허근을 모르기 때문에 허근의 형태로 근이 두 개가 존재하면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이 경우에 허근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또 중근일 때 이 근을 한 개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라고 해야 될까요? 고등학생들은 중근의 경우에 근이 두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라고 할 때는 중근인 경우와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는 경우를 다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편의상 중근의 경우에는 근이 한 개 있는 경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두 쌍둥이가 아주 완벽하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쌍둥이를 몇 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연히 2명이라고 해야 되죠. 이와 같이 중근이 나올 때 2차 방정식 해는 두 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 중학생들은 편의상 근이 하나인 경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를 곱해서 0이 되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건데 어떤 두 개의 그 식을 곱했는데 0이 되려면 둘 다 0이 아니면 절대로 곱해서 0이 될 수가 없죠. 곱해서 0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A가 0이 되든지 B가 0이 되든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좌변을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이의 첫 번째 방법은 좌변에 x에 관한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자, 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랬을 때 이걸 인수분해하면 자,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1 곱하기 1이고 8은 1과 8로 쪼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8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음수가 붙는데 1창이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8과 플러스 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7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x 빼기 8과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식을 a라 하고 뒤에 있는 식을 b라고 할 수 있겠죠. a와 b를 곱해서 0이 됐다. 그러니까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빼기 8이 0이 되거나 x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즉 x는 8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그는 8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좌변을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것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수분해 했더니 x-4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괄호를 늘려서 쓰면 x-4 곱하기 x-4는 0이다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x-4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x는 4라는 답을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괄호에서도 4가 나오고 두 번째 괄호에서 4가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근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즉 중근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풀이의 두 번째 방법은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경우는 좌변이 2차항과 상수항만으로 되어 있을 때 또는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만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겠습니다. x제곱 빼기 8은 0. 자, 이 방정식에서는 1차항이 없죠. 그러면 이걸 인수분해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을 우변을 이항합니다. x의 제곱이 8이다. 그러면 x는 8의 제곱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네, 루트 8은 2 루트 2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x가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역시 마이너스 8을 우변을 이항하면 3x제곱은 8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제곱은 3분의 8이 되죠. 자, x를 제곱해 3분의 8이 됐으니까 x는 3분의 8의 제곱근,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8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2가 되고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동시에 루트 3을 곱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이 됩니다. 자, x가 이거죠. 그래서 근이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그랬는데, 자, 예문을 보면 x 빼기 2의 제곱 빼기 5는 0이다 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지 말고 마이너스 5를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2의 제곱이 5인데 x-2는 5의 제곱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x-2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풀이 방법은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야 됩니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아니죠? 그러면 일단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좌변에 상수항이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9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9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 좌변은 x-3의 제곱이 되고 우변은 5가 되죠. 자, x-3의 제곱이 5니까 x-3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이 풀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제곱항의 개수 3이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3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일단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8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가 와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1차항을 2로 나눕니다. 그러면 3분의 4x가 되죠. 그런데 앞에 x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x는 앞에서 온 것입니다. 그럼 남는 건 3분의 4죠. 3분의 4는 바로 이 뒤에서 온 겁니다. 근데 여기로 들어갈 때는 제곱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6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 우변에도 똑같이 9분의 16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은 x 플러스 3분의 4의 제곱으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완전 제곱식이 되었죠. 우변은 3분의 2가 9분의 6이니까 9분의 16 빼기 9분의 6이 되어서 9분의 10이 됩니다. 자, 괄호의 제곱이 9분의 10이니까 괄호는 즉 x 플러스 3분의 4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4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자, 분모가 3으로 똑같네요. 그러니까 3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면 됩니다. 세 번째 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8이다. 자, 그러면 이 상수항이 뭐가 들어와야 완전 제곱식 될 수 있을까요? 상수항 1이 있어야 완전 제곱식 되겠죠? 우변에도 똑같이 2를 더해줍니다. 자, 이 좌변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우변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괄호를 제곱을 했는데 음수인 마이너스 7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해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볼까요? 괄호의 제곱이 마이너스 7이니까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는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 방법은 모든 경우에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가 없는 경우도 해가 없다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로 푸는 방법이 훨씬 더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으로 푸는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가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어떤 2차 방정식이 근이 없는지 쉽게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변의 상수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상수항이 있을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판별식을 배우겠지만 이 방법은 판별식보다 더 빨리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정식을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가 있는데 상수항이 플러스 1만 있어도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근데 그보다 더 큰 8이 왔기 때문에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x제곱 플러스 4x니까 상수항이 플러스 4가 오면 되죠. 근데 4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3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6x에는 9가 오면 완전 제곱식이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완전 제곱식이 될 때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때 유도되는 공식을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